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톱입니다. 7월 25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출 막았더니 역풍 맞은 부동산 상황. 이런 뉴스 혹시 보셨나요? 바로 역풍이란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많이 위축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속성이 있습니다. 역풍을 맞은 부동산 대책. 역풍 전세 매물이 급감해버렸다. 이 대책이 나온 이후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서울 쪽은 보니까 임대 매물이 약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말에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 가격은 치솟아. 어제 자료 보여드렸죠. 딱히 가격이 치솟았지 않았다.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은 서울은 10%, 부산은 6%, 대구는 4% 올라 있는 상태다. 세입자들 벼랑 끝. 뭐 일단 물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약간의 위기는 느낄 수 있지 싶지만, 역풍이라는 이런 뉴스의 댓글은 기레기가 또 발동 거네. 전세가 실종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면서 전세난을 바라는 건가? 라든지 이런 기사 쓰는 인간, 민심이 이렇습니다. 자, 서울이 상승폭을 계속 줄여나가는 가운데 대구는 하락률 여전히 1위. 정말 이 대구는 길목 역할밖에, 산업에 있어서 길목 역할밖에 못하지 않나. 그 다른 지역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울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경남 쪽으로 가다 보면, 구미 쪽에 가다 보면, 야, 담장 시작부터 끝까지가 어딜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공장들을 보곤 하는데요. 대구에서는 그런 규모를 못 본 것 같아요. 자, 전세도 대구는 여전히 마이너스. 대전과 대구. 한동안 전세 물량이 엄청 늘어났던 대전이 전세 마이너스,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서울이야 뭐 오른다, 전세 오른다 소치더라도 인천 전세가 하락하는 거 보이시죠? 뭔가 대안이 있잖아요, 대안이. 탈출구는 있긴 있더라. 어제 영상 제목이었는데요. 소비 쿠폰 25만 원 주더니 노후 자금 20만 원 뺏어가네. 이거 25만 원으로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달이. 왜 그러냐니 장기 수선 충당금.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제곱미터당 우리는 170원. 일본은 170엔.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제가 이 내용을 어제 가지고 왔는데 왜 다시 가지고 왔냐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 전용이 아니고 공급 면적 기준이라고 했기에 제가 어제 계산했던 이것보다 금액이 훨씬 더 커진다. 9평 살면 뭐 25만 원 정도. 정말 기초연금 받아서 여기 다 때려 넣어야 되나? 이 정도입니다. 그 파급력은 나중에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이 노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신 못 차리는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지난번에 막 60대한테 20년, 30년 대출 막 내준다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을 때 어느 분이 와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은행 자체 나름대로의 그게 있다. 한 75세 정도를 상한으로 잡고 그렇게 대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러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 사는 66세의 무주택자. 서울에 13억 원 아파트를 사면서 집값의 절반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다. 30년 기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다. 30년 보셨죠? 30년. 60대한테 66세입니다. 퇴직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30년 주담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60대 이상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줄여나가야 되죠. 와, 이거 빚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건지 의아합니다. 어쨌든 이 반쪽짜리 대책, 아마 이것도 손보지 싶어요. 이것도 제가 좀 떠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DSR에 대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환산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건데요. 대출은 합쳐요. 물론 DSR 예외되는 대출도 여전히 많긴 해요. 아마 그 부분도 조정이 될 것이고, 사실 부동산 이거 금융적으로 쪼이려면 쪼일 게 너무 많거든요. 자, DSR 예외되는 대출, DSR 예외되는 것들 아마 이것도 축소되어 나간다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분모와 분자 간에서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소득. 근데 소득이
끊어진 사람한테, 소득이 끊어진 사람한테 몰라 뭐를 소득으로 잡아서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소득 능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나이대에게도 소득은 현재의 일시적인 소득을 적용해줘 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돈 쓰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의 외 지출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네요. 저 60대라면 진짜 맞죠. 대구에 국평 1,000만 원짜리 괜찮은 거 많거든요. 아니, 소형평형까지 생각하면 그 신축에 가까운 소형평형도 한 3억 정도 주고 사고, 이 사람도 집 6억 자산가입니다. 6억 자산가. 근데 순간 빚쟁이로 전락했잖아요. 자, 6억이 있었다. 지방에 와서 한 2억짜리 집 사고 한 4억짜리 돈 굴리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계속 선택하면 집값이 무진장 오르지 않는다면 그 올려줄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답이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또 뉴스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풀린다. 시중은행들이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시작했다. 이것도 내용 읽어보면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7월 24일자 뉴스인데요. 7월 24일 날 여기 금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요건데요. 우리은행 전세 퇴거 자금 상품이 나왔다. 뉴스는 나와서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했지만 실제 은행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 남긴 글이거든요. 조건이 이전과 같지 않다. 이 조건이 이전과 같지 않다. 본인이 전세 살고 있으면 본인 보증금, 전세 퇴거 보증금의 차액만 대출. 그러면 자기는 3억짜리 전세 살고 있었고 세입자가 4억짜리 살고 있었다. 그러면 4억을 받아서 얘를 돌려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억을 다시 대출을 받아서 퇴거 자금으로 4억을 돌려주고 살고 있던 집을 월세를 놓고, 이게 지금 많이 나타나는 행태였거든요. 보증금 돌려줄 돈은 없어. 전세 자금, 퇴거 자금 대출 받아서 돌려주고 월세로 내고 월세를 받아서 자기는 그 이자를 부담하고, 요 현상이 많았던 것 때문에 근래에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매물은 늘어나고, 이것도 그 월세 매물이 한동안 늘어났던 이유 중에, 전세 매물보다 월세 매물이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제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인의 보증금과 전세 퇴거 보증금의 차액만 대출, 그리고 전입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이 3억 땡겨서 살고 있던, 전세 살고 있던 그 물건은 다시 시장에 전세 매물로 나온다는 거죠. 전세 매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겁니다. 이 두 개만 놓고 봐도 그렇죠. 이 사람 전세 상태, 얘는 반환 대출했으면 월세 상태, 이렇게 매물이 여러 개로 떠돌 수 있었던 거, 제가 계속 요 근래에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갑자기 전세 수요가 왜 이렇게 줄어들까? 이게 만약에 1+1, 얘는 월세 상태의 물건이고 얘는 전세 상태의 물건이었습니다. 이제 얘를 정리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두 채씩 걸쳐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갈 길을 잃었다. 이 쌀국수 이거 거기 나오는 건가요? 군 보급용인가요? 이거 맛있던데 군대에도 맛있는 거 주나 봅니다. 매도 물량, 전세, 월세 물량. 월세 물량이 전세 물량보다 더 많죠. 전세 4,400, 월세 5,200. 요 현상이 좀 일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기들을 보면은 항상 전세 매물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전세 반환 대출을 받아서 뭔가 하는 것도 생각보다 이 규제들이 알게 모르게, 제가 충성 경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행들도 새 정부 들어와서 뭐 퇴직금 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자기들도 챙길 건 챙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내어주고 큰 것을 챙겨야 되는데 뭐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대구의 6월 거래량은 2,250건도 안 될 것 같아요. 2,250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웨이카지 대구 정말 웨이카노 2,197. 다음 달 거래량도 그 비슷한 수준, 그 비슷한 수준. 근데 추세가, 이 물량이 확 늘어나던 추세하고 거래량이 확 늘어나던 추세하고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추세하고 두 개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대구도 주간 기준으로 거래량이 많았을 때는 560건, 560건. 작아졌을 때는 지금 한 뭐 400건, 30% 정도 감소했나요? 서울은 보니까 오늘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서울자 오늘 거래량을 보니까 전달 대비 주간 거래량 많았을 때 대비 60% 감소, 아니 거의 한 70%, 65% 정도 감소, 3분의 2 정도 감소. 만 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한 3,300건, 3,500건 거래량 나올 정도 수준으로 서울의 거래량이 그렇게 위축되고 있더라고요. 건당 거래대금, 분양권, 자, 전세 거래량 여기 한번 봅시다.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평균적으로 한 1,300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죠. 월세 거래량 보십시오. 평균적으로 한 1,400 가까운 거래량을 나타내죠.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이 된다. 전세 매물이 줄어서 난리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더 많이 살고 있더라. 그럼 또 월세난에 대해서 또 위기를 조장해야 되겠죠. 월세 많이 오른다 라고 조장하고 싶겠지만 대구의 평균적인 월세 가격은 똑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실거래 가격 볼게요. 자, 어제 6억 이상 아파트 실거래 가격 신고 안 되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오늘 좀 많이 신고가 되었네요. 두산 이브더 제니스 87평 43억, 87평 43억. 요 정도 가지고 있으면 세금 얼마 내나요? 요거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 얼마 내나요? 뭐 미국 기준으로 1.5% 정도 하면은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하면 보유할까?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니까. 근데 서울에는 이런 집들이 너무 많죠. 이 가격대가 서울에는 너무 많죠. 막 로봇이 엄청나게 많이 도입되고 일자리가 없고, 샤오미 자동차 공장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간 1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회사에 일하는 직원이 100명이랍니다. 생산 직원이 100명이랍니다. 일자리는 자꾸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이 가진 사람들한테 뜯어갖고 나눠 먹고 사는 그 수? 그가 아니고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당히 뭐 정책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고 상당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너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 엘리넷들 11억 신고가, 자 고점 103.1%. 제가 요거 나올 때마다 신고가 나올 때마다 몇 퍼센트 한 번씩 읊어드릴게요. 두산 이브더 제니스, 얘는 펜트죠. 펜트 맞나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이 103% 버머 엘리넷들, 얘는 하다못해 옆에 확장성이라도 무진장 좋죠. 옆에 또 부수고 지을 만한 확장성이라도 무진장 좋습니다. 당장에는 외롭지만. 근데 노후 아파트 그 문제, 장기 추선 충당금까지 제가 끌고 와서 말씀드렸었는 이유는 노후 아파트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었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7억 이상 거래 많이 보입니다. 이 편한 시장 버머 7억 900. 요런 것들 몇 가지만 딱 짚어보면 나머지는 비슷하구나. 월배 3정 5억 7,500, 6억 안 넘어갔습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동대구 쪽의 대표적인 곳, 이런 것들, 월성 협성유풀에 4억 6,800, 4억 6,800. 와, 야, 10년 차입니다. 이거 팔고 가려고 맞죠? 이 아파트 좋다고 떠들던 사람들 지금 다 가버리고 그 소문 듣고 왔던 사람들 이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존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 서울굴에 사람이 아까 6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요 신축 아파트 사가지고 서울까지 2시간 하면 가잖아요. 서울 내에서도 맞죠.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대구는 안 내려오죠. 대구는 안 내려오죠. 상인역 모어일과 파크뷰 33평 4억 천. 이 신축인데 4억 천. 고점이 거의 6억까지 갔었는데요. 6억짜리 아파트가 4억짜리가 되었다. 이런 시절에는 정말 고점을 찍는 시절에는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던 그런 시절.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한 성구안을 가지고 있고 마치 뭔가 이렇게 시절이 좋아서 그랬잖아요. 뭐 주식도 많이 올랐던 것도
자기가 뭐 대단한 성과가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시절이 좋아서 또 뭐 그런 시절에 대한 큰 흐름, 큰 기본적인 그런 흐름 정도만. 그러니까 이 뭐 다 죽어가는. 제가 한 날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in10 1년 만에 들어갔다가 깜놀. 생활 공유방이네. 사실 부동산 커뮤니티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 죽어가는 거의 뭐 죽은 자식 부시기 만지는 뭐 이런 식의 늘 어, 늘 뒤만 따라다니는 이런 케이스들 생길 수 있거든요. 놈들 뭐 배터리주 다 해먹고 잘 해먹고 나갔을 때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금량 같은 경우 90% 가까이 폭락했나요? 고점 대비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지금 다 자산시장의 위치가 어딘지는 자기 나름의 판단하에 하는 것이 옳지. 잘 나가는 애는 대충 그냥 묻어만 가도 되는데, 다 죽어가는 애를 어떻게 살려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